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4월 2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인도네시아 개신교와 카톨릭이 지켜오고 있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날이 인도네시아는 공휴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NT 때의 그 마우메레 같은 섬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던 그 당시에 고통스럽던 퍼포먼스를 직접 시연해 보이는 곳도 있지만은 자카르타 한인교회들은 직스 앞에 있는 열린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을 기해서 세티아 노반토 전 국회의장과 그린드라당 프라보 수비안토 총재 그리고 아민 라이스 전 MPL 의장이 각각 뇌물수수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2030년에 인도네시아가 세 쪽의 나라로 갈라질 것과 또 토지문서 발급 문제 등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퍼부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크게 요동친 바 있습니다. 먼저 이 카테페 뇌물 사건의 주역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세티아 노반토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 혼자 뇌물을 받아먹은 게 아니라 다른 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잘 나눠줬다고 이렇게 진술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구속수사를 끝까지 무마해 주지 않는 여당, 즉 빼대빼 당을 겨냥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당의 국회의원까지 뇌물을 나눠준 바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메가와티 빼대빼 총재의 딸인 부한 마하라니 사회복지부 장관과 프라모노 당시 국회 부의장에게도 각각 50만 불을 건네줬다고 밝혔는데 또 다른 10여 명의 야당 국회의원들 혹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도 돈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가 되겠습니다. 이 돈을 왜 준 거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냐 아니냐는 그런 검찰 조사까지 일파만파 번져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뒤흔든 사건이 있다면 프라보 그린드라당 총재의 전당대회 연설과 아민 라이스 전 MPL 의장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프라보 총재는 그린드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아주 작심을 한 것 같은데요.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말로를 부바르, 즉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아민 라이스 MPL 전 의장은 조코위 정부가 지금 나눠주고 있는 토지증서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즉시 조코위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서 프라보 총재가 주장하는 2030년 인도네시아 부바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으로 되받아치고 나왔습니다. 또한 아민 라이스의 토지문서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불온간 물돋고 조코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민 라이스 엠펠 전 의장을 만나서 토지 증소 발급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 일단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는 브라보 그린드라당 후보의 부통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콤, 그러니까 Political Common Sense겠죠. 아니면은 Communication, 폴콤 인스티튜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인데요. 브라보 대선 후보와 누가 부통령 런닝메이트가 되면 좋겠는지를 찾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조사 결과는 5명의 후보 중에서 가또 누르만디어 전 합참의장이 21.83%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판당의 줄키플리 하산 현 엠펠 의장이죠. 이 사람이 차지했는데 18.8%를 차지했고요. 3등에는 아구스 하리묵디 유도연호 전 유도연호 대통령의 아들이 15.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니스 바스웨단 현재 자카르타 시장은 떠도는 소문과는 달리 그저 10.83%에 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라보와 런닝메이트가 될 리는 없겠지만은 베캅의 당 총재인 무하이민 이스칸다르가 역시 10.42%로 아니스 바스웨단 현 자카르타 시장과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신 뉴스입니다. 먼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김정남을 살해한 죄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자 인상 후폭풍과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외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초 갑자기 북한 김정은이요, 중국 시진핑을 만나서 지금의 남북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살해를 한 혐의로 체포돼서 지금 말레이시아 법정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베트남 여성 후옹이라는 여성과 인도네시아 반텐주 세랑에 사는 시티 아이야라고 하는 여성이 아무리 말레이시아 법정에서 변명을 하고 다른 구실을 갖다 붙여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고 그저 말레이시아 법정은 길티라는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신 소식이 그대로 인도네시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공항에서 이미 이들이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 비디오 증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13,780루피아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요. 주식시장 종합인덱스도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무역 수지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CPO 즉 파모일 대유럽 수출마저 도무지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맞서서 중국도 즉각 미국의 보복 관세로 맞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관세 폭탄을 날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대두라든지 옥수수 같은 농산물까지 무역 전쟁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상품의 품목이 좀 더 확대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외환, 그러니까 foreign currency와 인플레이션, 특히 대두와 옥수수 등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런 때를 잘 활용해서 석유 이외, 그러니까 비석유 부문 제품의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권고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품목들을 보면요, 그리 큰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편 봉제라든지 신발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영향권에서 다소 비켜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피아화의 가치가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런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제, 사회, 지방 뉴스 종합판입니다. 자사마르가 인도네시아 국영도로 공사는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을 좀 인하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고속도로 요금은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고속도로를 따라서 갈 경우에 승용차 톨비만 100만 루피아를 내야만 하고 화물 트럭의 경우는 그것의 2배, 즉 200만 루피아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비가 좀 높게 책정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톨비는 자동차 기름을 넣는 비용보다도 더 비싼 요금이라고 하니까 참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BPJT 고속도로 관리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킬로미터당 200에서 300루피아로 책정을 해서 고속도로를 건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톨비를 여기서 더 내리게 되면은 국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차입한 차입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난처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즉석 러브 호텔로 가장 유명한 안졸 알렉시스 호텔이 다시금 자카르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장 선거 때 아니스 바스웨단이 선거 공약에 이 호텔의 폐쇄를 자기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는커녕 그저 호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달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국도 무슨 근거로 이 호텔을 폐쇄하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호텔의 배경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참 대단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서부 칼리만탄 주도인 pontianak에서 출생한 지 4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맡기고 돈 200만 루피아를 빌려다가 전자 도박 게임을 하던 젊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기를 담보로 판돈을 빌려다가 게임을 하던 엄마와 아빠가 구속되고요. 그 아기는 할머니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사건인데, 정작 그 게임룸을 하던 사업자는 어디로 멀리 달아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게임에 미친 젊은 부부들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전국 어디를 가나 버가다이안이라고 하는 커다란 간판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 오토바이라든지 뭐든지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공식적인 전당포라고 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26일 월요일 아침 신문에 보면은 람퐁주 한 후추 농장 사진과 함께 인도네시아 주요 열대 농산물의 생산량이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은 실험 연구가 미비하고 뭔가 혁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도 리피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가또 수브로또 베카페에 있는 그 옆 고층 빌딩이 바로 리피 건물입니다. 하지만 연구 실적은 미미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신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후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 하나만 예로 들고 있는데, 지난 1980년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에서 후추를 재배하는 법을 배워갔지만은 2013년부터 후추 세계 시장을 인도네시아보다 베트남이 석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성이 베트남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의 경우 1헥타당 2톤을 생산하는 데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0.8톤밖에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재배법과 병충해 방제 등을 연구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자카르타 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고젝과 그랩 같은 인터넷 택시 운전자들이 대구 대통령궁 앞 도로를 막고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대규모 시위를 실시한 것이죠. 이슈는 운전자들의 수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서로 치열한 경쟁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항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코이 정부에 대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워낙 대규모 집회라서 조코이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과 정통부 장관에게 즉각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데모 현장의 문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들과 이익을 나누고 있는 고젝이라든지 그랩 회사의 책임이라고 이 정부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철을 앞두고 너도 나도 거리로 이렇게 뛰쳐나오게 될 이익단체들의 집단 시위 때문에 적어도 올 한 해는 계속 시끄러운 자카르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끝으로 한류 관련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름바가 버널리띠안 비즈니스 코리아, 우리말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 단체에서 2018년 3월 중 평판이 좋은 30대 연예인을 발표한 것이 콤파스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한류 팬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톱 1, 2, 3위는 손예진, 소지섭 그리고 건유로 보도되고 있는데 참고 삼아서 그 30명의 순위를 직접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요. 4위에는 김태리, 5위 이승기, 이런 식으로 오연서, 진기주, 박서준, 박혜진, 정우, 유준열, 김강우, 김수현, 장동건은 14위를 마크했네요. 그 다음 이병훈, 유인영, 박기웅, 이종석, 김옥빈, 김현수,
박선영, 강동원, 배정옥, 이성민, 곽도원, 김상경, 전지현, 김희애, 이정현, 그리고 영화배우 윤여정이 30 꼴찌를 차지했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 한류의 유명 배우로 등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금주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교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